You 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6주차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웨덴의 집단 면역 어떻게 된 거냐, 방식을 수정했다는데 사실이냐 궁금해하셨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도시 봉쇄나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의 사설 제목이 봉쇄에서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스웨덴으로 가세요 였습니다. 재택근무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그대로 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확보하되 여전히 일상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신 스웨덴에는 철저한 검사나 동선의 추적이 없으니 시민의 대응은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국가의 대응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 3월 말부터 검사를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테스트 키트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병원 근로자, 심각한 증상이 있는 사람, 노인 대상 간병인을 우선으로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예테보리에 사는 제 친구의 언니도 독감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검사도 안 해주고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스웨덴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스웨덴처럼 대응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 방식에 대해 염려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안데슈 테근의 스웨덴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는 전례 없는 것이라 어느 누가 맞는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학교를 휴교하거나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하는 일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 역시 시간이 지나면 현재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폴 프랑스라는 스웨덴 룬드 대학의 유전 감염병학 교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감염병이 종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게 두는 것입니다. 현재 스웨덴이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염의 확산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집단 면역은 스웨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통제 대신 사람들이 감염되게 두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이 또한 대응 전략이 될 수는 있는데 이때는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스웨덴은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인구 중 충분한 수가 감염이 돼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사망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취할 수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초기에 이 방식을 취했었지만 하루아침에 2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여론의 비판으로 방향을 수정했었죠. 두 번째는 강한 통제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봉쇄하고 자가 격리 명령을 내려서 질병이 감염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물론 감염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해당 국가의 의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지요. 하지만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적기 때문에 2차, 3차로 피크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시를 봉쇄하고 경제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게 되죠. 1번과 2번 전략 모두 속도의 차이지 종국의 감염자의 수는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기술을 동원해 추적하고 누가 걸렸을지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해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매우 공격적으로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으로 봉쇄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감염자 수를 최소치로 유지하고 사망자 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취하면 대다수의 인구가 바이러스에 접촉하지 않아서 공동체 전체로 보자면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하고 또 수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진자 한 사람이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불꽃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합리성, 비용, 경제 손실, 공동체 가치, 여러 가지 요소가 충돌하는 와중에 또 장기적이 될 수 있으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고민거리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세요. 헤이도!